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이 놀랍고도 도발적인 역설에서 시작된 책, 바로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입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와, 이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1762년에 나온 이 한 문장이요.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루소는 이걸로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루소가 말한 쇠사슬이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당시 18세기 유럽의 절대 왕정 사회 그 자체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딱 정해져 있고 소수의 왕과 귀족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세상. 개인의 자유 같은 건 생각조차 하기 힘든 시대였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모순적인 상황, 즉 자유롭지만 쇠사슬에 묶여있는 인간의 현실을 루소가 어떻게 파헤쳤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루소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계몽주의, 그러니까 이성과 개인의 자유를 엄청나게 강조하던 때였거든요. 그의 사회계약론은 이런 시대 정신의 한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책상 위 철학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훗날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인 설계도가 되었죠. 그만큼 루소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생각은 당시로서는 정말 급진적인 거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답답한 쇠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루소가 제시한 해법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는 그 논의의 시작점을 아주 독특한 곳에서 찾습니다. 바로 자연 상태예요. 루소가 상상했던 자연 상태는요, 홉스가 말했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고 뺏는 그런 끔찍한 상태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문명이 생기기 전에 인간은 혼자이지만 아주 평화롭고 자유로운 그야말로 순수한 상태였다고 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유재산이라는 게 등장하면서부터요. 어떤 사람이 땅에다 울타리를 딱 치고 야, 이거 내 거야! 라고 외치는 순간 불평등이 싹트고 인간의 그 착한 본성이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회계약론의 대표주자 3명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표를 보시면 홉스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려고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고 봤고, 로크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죠. 그런데 루소의 접근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미 타락해버린 사회에서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자.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일반의지라는 아주 새로운 개념을 통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정말 독창적이지 않나요? 이제 루소 사상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내놓은 해결책, 인민주권과 일반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민주권. 지금 들으면 당연한 소리 아니야?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이건 진짜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나라의 최종 권력, 즉 주권은 왕이나 잘난 소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니까요. 그리고 이 주권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절대 남한테 줄 수 없다는 거. 대표를 뽑아서 잠시 맡길 수는 있어도 아예 넘겨버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둘째는 쪼갤 수 없다는 거예요. 정부 기능이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뉘어 있긴 해도 주권 그 자체는 언제나 하나고 그건 우리 인민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인민은 이 주권을 대체 어떻게 써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일반 의지가 딱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 공동체 모두의 이익, 즉 공공의 선을 향한 우리 모두의 집단적인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일반 의지는 그냥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인 특수 의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사람들의 의견 대충 모아놓은 다수결하고도 다릅니다. 내 개인적인 이익은 잠시 접어두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 뭐가 가장 좋을까를 고민하는 한 차원 높은 질적인 의지인 거죠. 자, 여기서 루소의 자유에 대한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이 나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직접 만드는 데 참여한 법에 스스로 따르는 것,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죠.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래서 루소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일반 의지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강제로 자유롭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을 지킬 때 비로소 누구의 노예도 아닌 진정한 자유시민이 된다는 그런 역설입니다. 이런 강력한 생각은 당연히 책 속에만 갇혀 있지 않았겠죠. 현실 세계를 바꾸는 진짜 거대한 불꽃이 됩니다. 7789년 바스티오 감옥이 습격당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시작이죠. 이때 혁명가들의 손에 들려있던 게
바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었어요. 불평등한 세상을 뒤엎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프랑스 혁명의 그 유명한 구호 있죠. 자유, 평등, 박애. 이 세 단어야말로 인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꿨던 루소의 사상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250년도 훌쩍 넘은 이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루소의 생각은 시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물론이고요. 멀리 한국 현대사에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터져 나올 때마다 우리는 루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987년 6월 항쟁 때 우리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겠다 외치면서 거리로 나왔던 시민들, 그리고 2017년 촛불혁명 때 수백만 명이 평화롭게 광장을 가득 메워서 그들의 뜻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일반 의지가 생생하게 나타난 현장이 아니고 뭘까요? 결국 루소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계속해서 되새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그저 우리의 뜻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일 뿐이라는 사실 말이죠. 물론 루소의 이상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모든 시민이 정말 다 똑똑하게 정보를 갖고 참여할 수 있을까? 일반의지라는 이름으로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묵살해버릴 위험은 없을까? 또 솔직히 정치에 계속 참여하는 거 좀 피곤하잖아요. 이런 참여 피로감 같은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민주주의가 풀어야 할 여전한 숙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반 의지는 과연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예전처럼 광장에서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 온라인 공간일까요? 아마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을 겁니다.